전동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무랑나 저고리가 굳은 비에 젖는구려 왕검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굽이마다 울어서 소리쳐서 이 가슴이 터지도록 이 노래는 가수가 그 박재홍님인가? 근데 울고 넘는 박달재인데 그 내가 왜 이 노래를 아침에 불렀느냐 하면은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모 교수님이 있어요. 원래 그분이 70너인데 그 교수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꼭 노래 부르는 자리에 가면은 딱 한 곡만 불러요. 그래 딱 이 노래만 불러요. 전둥산 박달재. 그래서 그분 교수 이제 별명이 전둥산 교수인가 뭐 그래요. 딴 곡은 안 불러요. 딱 한 곡만 불러요. 노상 18번이 그분이 그 노래라고. 전둥산 박달재를 안사코 우는구나 박달재의 금봉이야. 이 노래인데 그 사실 이제 사람이 그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좀 들고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노래를 하나 부른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항상 그 옛날 거를 많이 부르거든요. 자기 18번이면은 아주 이제 그 좀 친구는 좀 오래된 사람일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나도 살아오면서 친구가 있는데 니네 이렇게 말 낮추는 사람은 아주 오랜 꼬치 친구는 있어요. 살고 있는 이 동네 옆집에 이제 내가 1956년 1월 21일생인데 그때 내하고 같이 태어난 애가 있다고. 오직 그 친구하고는 내가 이제 말을 막 낮춰버려요. 그런데 나는 웬간해서는 말을 잘 안 낮추거든요. 내보다 나이가 20살, 30살, 한 50살 적어도 내가 말을 낮추지 않습니다. 항상 한 10대만 돼도 내가 말을 올려요.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하물며 10살, 20살 적은 사람한테는 항상 내가 말을 공경해요.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친구 딱 만나면 내가 하대를 해요. 니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내가 또 허경영 총재님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내가 진짜 10대부터 잘 아니까 내가 같은 애 태어난 친구니까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잘 알겠습니까? 아주 어릴 때 같이 놀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10대 후반부터 이제 기독교라든지 이런 이제 불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또 이제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한 그런 경험도 하고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또 최근에 전화를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 야, 한번 만나가지고 식사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 하니까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천상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라야 이제 내 말이 이제
내 말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니까 그때서는 안 만나겠느냐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아요.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보다는 중학교 친구가 낫고, 중학교 친구보다는 국민학교 친구가 낫고, 국민학교 친구보다는 그 밑에 아주 어릴 때부터 있는 친구들 마음을 이렇게 말을 막 낮춰버려요. 그러면 아주 이제 흉어머릇이 지내고, 근데 이제 가까울수록 사람을 경계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그렇잖아요. 말을 어느 또 경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언제 누구 말대로 뒤에서 등 뒤에 뭐 누구 말대로 좀 살벌한 말이지만은 등 뒤에 칼을 꽂을지. 우리나라 정치판에는 그런 것이 아주 허다하거든. 이래 지나다가도 막 등 뒤에 칼을 꽂는다 그러더라고. 참,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귄 사람들은 아주 조심이 돼요. 그런데 에 비해서 오래된 사람은, 특히 이제 어릴 때 꼬치 친구들은 흉어물 없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이제 아주 오래된 노래는 잘 부르는데, 새로운 노래는 그렇게 잘 부르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노래는. 나는 이제 새로운 노래는 잘 안 부르는데,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모르겠네, 총재님께서 한번 강의를 하시다가 그 노래를 한 번씩 틀어주시잖아요. 뭐 저작권 문제로 해가지고 요즘은 못하지만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지만은 전에는 한 번씩 이렇게 틀어주었다고. 그래서 뭐 패티킴의 이제 이별이라든지 남진의 그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그 동백 아가씨,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이런 거는 다 틀어줬어요. 틀어주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둘이서 걸어가던 남포동의 밤거리, 이제는 떠나야 하는 추억의 이 한밤, 불러봐도 소용없고 웃어봐도 소용없는 항구의 사랑. 영희야 잘 있거라, 영희야 잘 있거라. 야, 제목이 항구의 사랑이네. 이 항구의 사랑은 이제 총재님께서 틀어주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다가 자꾸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노래를 익혔다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불러봐요. 가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남포동은 또 우리 집 앞에서 가까우니까 또 가깝잖아요. 자갈치가 남포동이거든. 자갈치 가가지고 얼마 전에 가니까 그 선지국밥 먹고 오면서 두투가 있어요. 두투가 한 5,000원 같으면 내가 먼저 사서 먹거나 뭐 가져오거나 하겠던데 10,000원이더라고. 그래서 뭐 10,000원 가지고 살 먹겠냐 이래서 그냥 왔는데, 그 자갈치가 뭐 두투도 있어요. 10,000원 이상 판다 그러더라고. 그 앞에 가면 이제 그 부산극장도 지금, 옛날에 이제 그 부산극장 자리가 지금 다 이제 CGV나 롯데 시네마로 다 바뀌고 그랬어요. 제일극장, 부산극장, 대인극장, 아카데미극장, 왕자극장이지. 그 옆에 그 국도극장도 있고, 영화관이 5개인가 나란히 있었다고. 그 남포동 그 항구의 사랑 그 보면은, 이전에 보면은 그 극장에 대한 그 가사도 나와요. 내가 외우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둘이서 걸어가던 남포동의 밤거리, 이제는 떠나야 하는
슬픔의 이 한밤 불러봐도 소용없고 울어봐도 대답 없는 항구의 사람 영야 잘 있거라 영이야 잘 있거라. 이제 헤어지는 거지. 자, 안녕 빠이빠이 하는 건데 이런 노래도 괜찮아요. 내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뭐 스토크를 계속 하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또 이제 뭐 보통 뭐 징역 20년, 30년, 40년 산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기 그 여자의 엄마 또 여자의 뭐 언니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참 살벌한 말이 돼서 이런 말도 잘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진짜 다 이해는 다 하죠. 하지만은 좀 이런 노래라도 부르고 이렇게 했으면은 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런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좀 헤어지고 상대방의 행복을 빌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이제 극단적인 일을 하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거기에 대한 그 삼삼 공약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노래도 오래될수록 좋은데 아주 가깝게 이제 이런 노래는 어쩌다가 이런 거는 또 새로 배운다고. 그래서 이 노래 항구의 사랑은 내가 옛날에는 부르질 않았어요. 그 과거에는 내가 그 황성예터라든지 또는 이제 그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뭐 이런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애수의 소야곡 운다고 옛사랑이 어리요 많은 눈물로 달래보는 구슬픈 이 밤 고요히 창을 열고 별빛을 보며 누가 불러주나 이 바람 소리. 이 남인수 선생님이 아주 그 히트곡이에요. 예수의 소야곡 운다고 뭐 이런 노래만 부르지 그 항구의 사랑은 안 불렀다고. 그런데 그 작년인가 저작년에 총장님께서 틀어주시길래 한번 따라 부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외웠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노래는 그 라우나 선생님의 그 태서형 그것도 보니까 노래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신곡은 내가 잘 안 부르는데 아주 그 특이한 것은 이렇게 따라 불러요. 그래서 뭐야? 어쩌다가 한바탕 툭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웃음을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가사가 좀 기억이 안 나네. 어. 고맙기는 하여도 이제는 다시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아 태수여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태수여 소크라테스여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태서형. 그 이제 뭐 태스 형도 한번 뭐 모처럼 불러보니까 가사가 좀 기억이 안 나서 좀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내가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난 댓글을 거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전에 얼핏 보니까 임영웅님의 그 저 보랏빛 엽서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걸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그런 거는 좀 처음 노래는 내가 잘 모르니까 잘 안 따라 보니까 막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제 이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한 번 또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그분은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보랏빛 엽서가 그 임영웅 님이라고 이제 젊으신 분이 불렀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 내나 이제 그 뭐 헤어진 사람을 좀 그리워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괜찮아. 그래서 이제 한번 불러볼까 이 생각 중입니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서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때 모습 기다리는 사요.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서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때 모습 기다리는 사요. 다시 못 올 그때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 한번 처음 들어보고 불러보는데 끝부분만 불러봐요. 그런데 그 다시 못 올 그대 모습을 보니까 그 기차는 8시에 떠나네 그 계절이 하고 좀 일맥상통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노래를 그 조수미도 부르고 또 신델라도 부르는데 너무 굉장히 잘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는 밤이 되어도 당신은 오지 못하리. 당신은 오지 못하리. 비밀을 품은 당신은
영원히 오지 못하리. 한 소절만 불러봤습니다. 이제는 밤이 되어도 당신은 오지 못하리. 당신은 오지 못하리. 비밀을 품은 당신은 영원히 오지 못하리.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하여튼 그 뭐 노래는 그리워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 위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안아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잊혀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안아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잊혀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하여튼 그렇습니다. 2022년 9월 25일 일요일 아침 10시가 다 돼가네요.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2020년 4.15 총선이 있었는데 어제 그 하늘 갔다 가가지고 백궁소원석을 보고 이제 오는데 그 서울 노원구
갑에 이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이제 출마하신 분을 조덕실님을 안 봤어요. 아유, 참, 그러니까 뭐 출마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 출마하고, 그때 한 253명인가? 그때 출마하신 분이 전국까지 다 합치면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253명인가? 그리 정도 돼요. 그게 또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출마하신 분 중에서 그 이후에서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이렇게 딱 그 인연을 끊으신 분들도 있어요. 전혀 이제 국가혁명당에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그리고 이번 3구 대선 때 전혀 얼굴도 안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 이제 그 계속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 총재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늘궁에 오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반갑더라고. 반갑고 이제 벌써 이제 쉽게 말해서 동지애를 느끼겠더라고. 한마디 딱 대화를 해보니까 참 그런 분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이제 아쉽게 헤어졌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2020년 4월 15일 날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이제 믿음을 변치 않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이렇게 일심으로 그를 따르는 분이 과연 그게 253명 중에서 몇 명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략 보면은 부산에 이제 출마하신 분이 16명인가? 그래 되는데, 글쎄요,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구나 사랑을 속삭일 때는 귀를 막고 그 사람의 눈만 보세요. 이런 말 저런 말 어쩌고 저쩌고 뜨거운 말일수록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사랑이란 이런 것 뜨거워서 싫어요. 이 노래를 내가 어제 내려오면서 불렀어요. 마이크 잡고. 근데 마이크 그 성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2020년 4월 15일 날 내가 이제 그 총선에 여기 부산 서구 동구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선거운동을 내가 이제 하루 쭉 다녔어요. 명함을 들고 나는 맨투맨식으로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삼성 공약을 설명을 하고, 진짜 뭐 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것보다는 일단 어떤 큰 이제 그 흐름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그 공약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거, 허경영 총재님이 아주 이제 정말 한국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천재적인 위대한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그래 하는데 이제 충무동 가니까 내하고 같이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 할 때 내하고 같이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때는 정년퇴직하고 4년 됐었을 때고 4년 지났을 때단 말이에요. 정년퇴직하고 4년 지났고, 그 친구는 아직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이제 정년이 다 됐고, 정년은 다 됐는데 아직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길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같은 직원 동료라도 아주 뭐 진짜 그렇잖아요. 그 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불가원 좀 가깝게 안 지낸 사람들도 있다고. 왜냐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천태만상 구만층이라고. 청천만층 구만층이지, 사람 사는 데가. 이러니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해서 또 그 사람한테 티를 내게 나는 너를 싫다 이렇게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만나면 엄청 반가운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에요. 같이 이제 식사도 많이 하고 좀 어느 정도 흉금 없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반가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가게도 해요. 자기 부인이 이제 가게하고 자기는 공무원 생활하고 공무원 생활 마치고 오면은 이제 또 저녁 7시 이후에는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또 자유로우니까 그때 또 자기 집사람이 하는 가게를 자기가 해요. 같이 하면서 나저는 공무원 생활하고 그래요. 근데 그 가게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지. 왜냐니까 평생 그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그 정치 이야기를 내가 아예 하질 않았거든요. 정치 이야기는 뭐 국회의원 된다 이러면 국회의원 출마했다는 것은 이거는 쉽게 말해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그 공무원 생활을 같이 역수로 열심히 지내다가 정년퇴직해가지고 뭐 하나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 이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라고. 그 당선 가능성이 제로인데 이 출마했다는 이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같이 근무할 때는 그래요. 그 친구가 내보다 나이는 이제 4살 적은데 내 자랑을 이제 김성기라고 하는 사람을 엄청 이제 PR을 많이 했다고. 자랑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김성기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한 말로 이제 이 사람 진짜 모범 공무원 중에서 모범 공무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었다고. 왜냐니까 이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다가 이 발령이 자꾸 딴 데로 가요.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보통 근무하면 한 2년, 3년 있으면은 딴 데 가고 또 2년, 3년 있으면 딴 데 가고 그래요. 그럼 계속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그 같은 상수도 본부 안에서라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갈 때마다 이제 김성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내하고 이제 중동부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어디냐니까 메리놀 병원 바로 앞에 있어요. 코모도 호텔, 오래된 호텔이에요. 영주동 코모도 호텔에서 이제 남성요구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메리놀 병원이 있고, 메리놀 병원 바로 맞은편에 중구청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중구청 바로 앞에 우리 이제 중동부 수도사업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같이 근무를 할 때 이제 어렵고 힘든 이런 것은 내가 다 처리를 하니까 그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그런 거는 내가 누구 말대로 기똥차게 처리하니까 자기로 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봐서는 해결이 잘 안 되는데 나는 막 팍팍 처리를 하니까 엄청 자기로 봐서는 고맙고, 나도 이제 그 사람이 손재주가 있으니까 고맙고 서로 이제 의지하고 잘 지냈는데 이제 그래 이제 헤어지 가지고 만나니까 국회의원 출마를 했다고 하니까 황당무계하잖아요. 이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막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고 동료 직원들의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고 말이지. 한 문제를 딱 잡고 늘어지면 끝까지 이제 추적해가지고 다 해결하니까. 그래, 이런 공무원도 있다. 요렇게 이제 좀 모범 공무원도 있다. 요 정도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로 놓을 때는 자기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때에 이제 나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미 당선이 된 있는 사람이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 자기가 볼 때는 그 여론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부산 서구는 그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이고 그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었다고. 미래통합당 이전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고, 자유한국당 이전에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그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 되기 전에는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다고. 이해창이가 만든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 이전에는 이제 신한국당이었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신한국당이고,
그전에는 이제 자민련, 그전에는 공화당, 그 다음에는 자유당이라고. 그렇게 내려온 곳이에요. 부산 여기가. 자유당, 공화당,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만든 민주정의당, 민정당,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민당, 민자당, 민주정의당 다음에 민자당, 그 다음에 신한국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 10번째 이름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축이니까 여기에 이제 부산 서구 여기는 전두환 때부터는 전두환 이전에는 김영삼 씨가 여기 이제 계속 내리 7선인가 8선이 당선된 지역이고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는 여기는 김영삼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김영삼이가 여기 계속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이게 신한국당 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후보가 거의 공천만 받았다면은 그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여기가. 특히 부산은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에 볼 때 이거 당선 가능성은 제로거든. 자기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내 친구가 볼 때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야 자기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이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내가 나오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여기는 그리고 언론, TV, 방송에서는 노상 텔레비를 들었다면은 민주당하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지. 이것만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몇 프로, 한 사람이 몇 프로, 그렇게만 보내주니까 일반 국민들은 찍기는 민주당 아니면 미래통합당을 이제 계속 그렇게 찍도록 언론이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거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자기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나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미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나는 원래 바탕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초창기부터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싹 다 바뀌어요. 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일자 무식의 어부는 예수를 딱 만남으로써 초대 교황이 된다고. 지금 교황청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기독교 천주교 역사가 그래도 인류 역사상에 그래도 위대한 발자국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 썩어 빠졌지만은 초대 교황이 됐다고. 그 외에 많은 것이 있어요. 우연히 본 포스터 한 장을 보고 가수가 된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인생이 향락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확 바뀌어버려요. 내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친구를 만남으로써 이제 데미안과 같은 사람이라고. 헬만 헤세 보면은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주인공은 에밀 싱클레어가 주인공인데 그 책 제목은 데미안이라고. 데미안과 에밀 싱클레어와의 어떤 관계, 이 책이 이제 데미안인데 헬만 헤세가 그 책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나에게는 데미안과 같은 그런 친구를 내가 만나고부터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때는 인생의 초창기단 말이야. 안 그래요? 13살 되면은 자기가 이제 뭘 할 건가 이렇게 방향을 잡을 때라고. 잡을 때 나는 인생의 초창기에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인격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 여기다가 목표를 뒀어요. 이제 선묘낭자 아래도 말했지만은 의상스님을 본 그 선묘낭자가 의상스님을 딱 보는 순간에 뿅 바뀐 거지. 그러니까 쉽게 누구 말대로 뭐 속된 말로 완전 반한 거고, 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뿅 간 거고, 또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그 인격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분을 따르는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뭐 총재님 말씀에 의하면은 부석사, 영주 부석사를 짓는데 많은 이제 뭐 지금도 뭐 하늘궁 본강 짓는데 뭐 5천억이 드는데 그 당시로도 돈이 엄청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물주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인격에 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듯이 나는 그 친구라고 하는 내 데미안과 같은 그 친구의 인격에 내가 흠모를 해가지고 그 생각을 그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 항상 그 기독교인이고 또 성경책을 늘 읽고, 또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었다고. 그러니까 내하고는 하늘과 땅 차잖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책도 읽고 성경책도 읽고 또 교회도 나가게 되고 그래 그래 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과정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연세대학교 교수님 출신이죠. 그 철학 박사님이시고 한데 원래 103세 그 김명수 교수님의 이제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삼중당에서 나왔다고. 거기 10권인데 그 책을 내가 완전히 정독을 했다고. 완전 내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그분의 말씀이 내 세포 하나에 다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 뭐냐 하면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 첫째는 자기가 잘 돼야 된다고. 자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오면은 그 조직이 밝아지고 말이지. 아이 저 사람 오면 환영을 하고 이래야지. 저 사람 오면은 도망가자. 저 사람 오면 도망가자. 왜? 분위기 깨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지. 뭐 도움이 안 되니까 항상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다 싫어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은 어떤 집을 가더라도 말이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아하지만은 항상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 그 누가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느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가장 그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런 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잘 되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타불이다 말이야. 나와 남이 두 개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고현범 목사님을 만나서 진짜 스승이 세 번째 스승이 되는 거예요. 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만은 세 번째 스승을 딱 만나고부터 이제 고현범 목사님을 딱 만나고부터는 또 바뀌는 거예요. 뭐 바뀐다기보다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예수도 그런 말 했다고.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수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보여주면은 내가 믿지롱 그랬다고.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을 보여줄 게 뭐가 있노? 내를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 아이가? 그런 말 했어요. 예수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예수의 얼굴이 쉽게 말해서 관상이 좋았다, 이 말이지. 그걸 부처님,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32인상 80종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랬어요. 막 얼굴에 막 빛이 나요. 빛이 막 광채가 막 확 났어요. 그냥. 그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든. 광채가 빛이 막 너무 나니까 말이죠. 수건으로 얼굴을 감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그분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광채가 나고 막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조폭들 말이지. 여기 문신 있고 막 아야 자국이라 그러지. 칼 자국 뭐 아주 뭐 칼에 찔린 자국 같은 거 막 쫙쫙쫙쫙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 이제 돈 받으러 가면은 말이지. 말이 필요 없어요. 가게만 와도 그 사람이 겁을 먹어가지고 아이고 여기 돈 있습니다 하고 준다고. 그런 식이라고. 안 그래요? 조폭들 딱 들어갈 때만 껍짝짝 씻고 말이지. 모자 빼딱하게 쓰고 이렇게 덩치도 이렇고 말이지. 문신 자국 칼 자국 있고
이렇게 떡 들어가면은 그 모습만 보면은 그냥 이거 내가 돈 빌렸는데 이거 안 주다가는 지금 막 가게가 집안이 작살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알아서 갚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듯이 그 반대로 그분을 딱 보면은 그 고영범 목사님을 딱 보면은 이거 그분은 성경책을 그냥 달달 외우다시피 해요. 달달 외운다니까. 어떤 분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운다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니 진짜 다 외우나 이래가지고 허위사실 공포로 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고발인가 뭐 고소인가 그걸 했는데 진짜 그분은 뭐 달달 외우다시피 하신 분이에요. 고영부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쫙 짜면은 티 나오는 것이 성경 말씀만 티 나온다고. 그런 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을 내 이제 멘토로 삼고 내 스승님으로 삼았으니까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분의 정신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마음속에는 다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세상에 불가능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한쪽 눈이 없다 하더라도 한쪽 눈이 있으니까 이걸 감사하게 산단 말이야. 팔 두 개가 없으면 다리 두 개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게 사는 삶이거든. 그 뭐 말을 못한다 그러면 귀를 들을 수 있다. 이거 귀만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이제 불행에서 그 행복이 된다는 그런 것을 늘 이야기해요. 그분이.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불교로 말하면 불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삶이 가장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분은 불교 목사님이시니까 자기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참회하고 뉘우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제 그 말로 시인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거단 말이야.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삶, 이제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많을수록 좋은데 나는 이제 그 스승님의 그 가르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야. 왜냐니까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당시에 이제 한 40억 인구가 됐는데 40억 인구 전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그게 내 꿈이었다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인류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 죽은 사람이 영혼도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을 예수 믿도록 지금 한 사람을 지금 하늘궁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느냐고. 주위에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 뭐 하늘궁 건립이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로 이제 그 축복이나 명패나 이렇게 또 뭐 대통령 대리나 또 대천사나 이걸 좀 필요하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그게 필요하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도 혁명할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빌리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인쇄소 있는 내가 그걸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그 당시 혁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잖아. 필요할 때 거기 돈을 빌리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렇듯이 뭐든지 무에서 유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신인을 한번 아려놔라.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얼마나 어렵느냐고. 그거요. 그 허경영 총재님이 그 강의가 참 굉장히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총재님을 한번 알아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한번 만나보러 직접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침 부산 같으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고 또 그 돈이 최하 한 15만 원 이제 들어요. 본인 혼자 가려면은 한 25만 원 정도 들어요. 자기 혼자 KTX 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한 20만 원 넘게 들어요. 거기서 또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상당료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도 예수 믿도록 해야 되니까 힌두교 믿는 사람도 예수 믿도록 해야 되고 또 이슬람 믿는 사람도 알라 믿는 사람도 다 예수 믿도록 해야 되니까 그 당시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다. 거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불가능하지. 안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지만 사람이 이제 열정이 뜨겁단 말이야. 뜨거우면은 또 가능하게 해끔 해야 되거든. 불가능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되지 말이야. 그랬다고. 거기서 이제 어떤 어려움, 사람의 이제 한계로 이제 그냥 그래 내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용광로 이번에 포항제철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힘난론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불이 꺼졌다 그러는데 하여튼 시뻘건 용광로 같은 시뻘건 그런 상태였다고. 활활 타오르는 그 상태였다고. 그와 같은 상태는 도저히 안 되잖아. 이게 어렵다고. 어려운데 또 반드시 또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고통이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퍽 터지면서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고무풍선이 있잖아. 고무풍선을 이렇게 후 불면은 고무풍선 안 불어본 사람이 어디 있노?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고무풍선을 후 불면은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확장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은 그게 펑 하고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걸 극적반이라 그래요. 궁적통이고 극적반이라 한단 말이야. 극한 상태까지 가면 그게 확 바뀌어버려요. 지금 이제 추분 지났으니까 동지로 향해 가는데 동지까지는 낮의 길이가 계속 짧아진다고. 지금부터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런데 낮의 길이가 짧아지다가 최고로 짧아지는 날이 동지라고. 거기 만약에 그게 계속돼 버리면은 낮은 없잖아. 전부 다 밤만 계속되지. 인생의 이제 우주 원리가 그렇지 않다고. 계속 밤만 돼서도 안 되고 계속 낮만 돼서도 안 되고 어느 한계 지점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극적반이 된다고. 극한 지점까지 가면은 다시 터내가지고 다시 동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양희생이라 해가지고 양의 기운이 이제 조금씩 많아져요. 그런데 극적반까지, 그러니까 고통의 극한까지 가야 돼요. 극한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 빵 하고 터지는 거야. 터지면서 알게 된다고. 깨닫는 것이 된다고. 깨달음이 있어요. 이제 그래 되면은 깨닫는 것은 벌써 이제 기독교 용어가 아니거든. 깨닫는 것은 불교 용어라고. 이걸 보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보살이라는 말을 써요.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이거든. 그거 보니까 완전히 기독교인하고 마음 상태가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남을 이렇게 중생을 사랑하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그런 것을 반야신경에 다 이야기해 놓은 거더라고. 화엄 일승법계도 내가 같은 말이 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를 인정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은 지금도 할 수가 없다고요. 아직까지는 총재님께서 세계 황제도 안 된 상태잖아. 대한민국 대통령도 안 된 상태고 이러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은 넓고 김우중이가 하는 말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는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만 또 있는 것도 아니다고. 또 이래 보면은 동학도 있고 세수원에 동학도 있고 또 강정산이라고 하는 또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또 넘어야 된다고. 그래서 강정산을 오래 한 거예요. 그런데 강정산에 이제 공부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 지금 차마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 그 끝에 이제 최종 결론으로 도달한 데가 뭐냐니까 나는 이제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무슨 답이 없다고 해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정산도 해답이 없고 끝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될 대로 돼버리라. 캐세라 세라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천부경이나 연구하면서 조용히 이제 살려고 했다고. 조용히 살고 팔아 강촌에 살고 싶네. 내는 그 일시 무실 석상공 무진본 천일 진리 인일삼 일적식그 무기하삼 천이삼 지삼 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한오칠 일묘연 만왕왈래 용변 부동 본 본신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 일종 무종 일인데, 그것을 이제 연구한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단체마다 이제 해석을 다 다르게 해요. 그런데 정말 이 해석이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인가? 이것은 아주 연구나 하면서 막 조용히 이렇게 공무원 퇴직하고 그거나 연구하려고 그래 했었어요. 이 이야기도 내가 여러 번 했었지. 내가 뭐 총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보면은, 내가 비교해서 미안하지만은 총재님께서는 또 하신 말씀도 자주 하시거든. 안 그래요? 그 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친구들이 경영아 우리 집에 가서 있자 이러면은 네가 내한테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 그래가지고 이제 총재님께서 그 방에 갔자 그러잖아요. 방에 가니까 이거는 막 술병이 막 굴러다니고 술병 안에다가 소주병 안에다가 담배 피운 그 꽁초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야, 이 환경에서는 총재님께서 있을 때가 아니니까 다시 갔다는 그런 이야기는 가끔씩 이렇게 하시거든. 하시고 또 하고 했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또 듣고 하는데, 또 그 들을 때마다 또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한 말이 반복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2015년, 14년 아니면 15년이에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때 이제 유튜버가, 허경영 총재의 유튜버를 딱 보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말이에요. 어? 일반 지금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말이야. 뭐 변희재나 내나 윤창중이나 뭐 김용민이나 그 최진봉 교수나 또 노영희 변호사한테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속이고 수상 행식은 역부역시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모릅니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막 한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무변별지거든. 쉽게 말해서 중도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성에 대한 공부다 말이야. 그 성통공완이 그 말 아니에요. 마음이 놓은 그 자리, 시공간이 끊어진 그 자리를 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부예요. 그런 것을 평생을 했다고. 평생을 했으니까 딱 들어보면 알잖아. 그리고 내가 선천, 후천, 주역과 정역, 내가 강정산이 한 말이거든. 또 보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새천지를 연다. 나는 거기 강정산인 줄 알았거든. 또 뭐 더 깊이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강정산을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은근슬쩍 그 강정산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국, 태국, 한국이다 하고 막 그래요. 내 이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은 다 알지. 더 이상 깊이는 또 이야기를 못해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래요. 조용히.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이제 1000번째 그 강의, 총재님께서 강의하는 그 보면은, 그래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그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았구나. 이걸 확신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는 원래 정치에 뜻이 없잖아.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제하는데 여기다가 신경을 썼지. 그런데 그 시부도가 있어요. 시부도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그 구도의 생활을 하거든. 이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말이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속이고 남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축적하면은 그 조작한 만큼 딴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로 인해가지고 보면은
사람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그런 재산을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걸 보고, 나 이 세상이 싫다. 이래가지고 그냥 나는 도나 닦으러 산에 간다. 이제 이래가지고 산에 나갔든지 돌을 닦는단 말이야. 이제 나는 이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빠이빠이다. 나는 이런 세속의 생활과는 미련을 안 두고 떠나버린단 말이지. 그래 하다가 보면 이제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게 초발심이거든. 그게 이제 맨 첫 번째 단계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그게 늘어난다고. 그게 이제 자꾸 이제 한 단계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남이 자타불이다 말이야. 불이가 아니고 하나니까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주기 위해서 맨 마지막 단계는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러 세상에 나와요. 그게 끝이라고. 중생구제가 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 참여에 뛰어든다. 요것이 구도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볼 때에 뭐 이제 백이야 3대락부터 이승만 대통령부터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천지 3대 홍두건 그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한 말이고 이재전 전두환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의 뭐야 뭐 천원천벌이 저게 뭐냐 노태우고 덕의 남원붕 천원천벌 이게 이제 노태우를 두고 한 말이고 그리하면 이제 법의 남목피신 이거는 이제 김영삼을 두고 한 말이고 그 다음에 15 3긴 같으면은 이제 김대중이고 소인덕권이 노무현이고 그 다음에 18여왕원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천억을내로 해가지고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가 새 역사를 이룬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치적으로 보면은 틀림없거든.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그 신인님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그 설총 때부터 그 원효 스님의 아들이지. 설총 때부터 그 이후에 이제 남사고라든지 뭐 기타 모든 성현 군자들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한 분이시단 말이야.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한국 세계의 중심, 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 새 천지를 만든다. 이건 확신을 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그 국회의원이 선거잖아. 21대 2020년 4월 15일. 그러니까 이분이 틀림없으니까 나는 당선이 돼 있다 말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그랬다 이 말이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친구가 그거 볼 때에 이거는 내를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이거 보니까 언론 방송에서는 전혀 국가혁명당은 이게 당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또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당선이 아무도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이기는 뭐냐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그리고 이번 3구 대선을 끝나고부터는 뭐냐 하면은 총재님께서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는데 정말 그 확정적으로 될 때는 이 사회 현상을 봐야 돼요. 유권자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거니까 그 유권자들의 그 마음, 이 현실 세계, 이 지금 현재 그 국민들의 그 마음 그리고 언론 방송에서 하는 그런 종합적인 그 상황 요것과 일치가 될 때 당선이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현상을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정치판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1시간 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얼마 전에 말이지 어떤 분이 막 엄청 어제도 내가 어제 집회를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도 하고 수원에서도 했어요. 무슨 집회를 했느냐면은 윤석열 타도 운동을 했다고. 그 말을 하기 전에 윤석열 타도하면 뭐 이래가지고 말 함부로 그러는데 그 대원군이 말이에요.
대웅군이 자기의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미친 척을 해야 자기가 목숨이 부지된다고. 그 당시 그 안동김 씨가 이렇게 꽉 세력을 잡고 있을 때는 그 왕족 중에서 좀 똑똑한 놈이 있으면은 전부 다 이렇게 제거를 해버려요. 정말 저기 좀 싸가지가 있다, 뭐냐, 싹수가 있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다 날려버린다고. 그래놓고 이제 그 왕이라고 해봐야 아유 뭐 철종이 어디야, 그 광화도령 철종 이런 사람은 농사 짓던 사람은 그냥 데려 앉아가지고 그냥 그 왕을 앉혔으니까 로봇이잖아. 그래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는 거지. 철종 때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 많은 그 궁중에 많은 그 여자들 하고 섹스나 하고 지내라고. 자기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이권 같은 거는 안동김 씨들이 그냥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권을 챙기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왕은 로봇더라고. 아, 그런 판에 왕족이 이성계 그 직계 자손들이 이렇게 좀 똑똑한 놈이 나오면은 지도 작사를 내버려요. 왜냐? 그래야만이 자기 권세가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하응이 대원군 고종의 그 아버지가 보니까 똑똑하게 하다가는 죽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잖아. 그럼 미친 척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야 된다고. 때가 되기 전까지는 말이라도 말이지 바른 말 할 수가 없다고. 좀 깊은 말을 더 못하겠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항상 이제 원래 이제 좀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제 이제 그 윤석열 타도 운동을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어디서 했느냐니까 수원에서도 했고, 수원에서는 그 이제 변희재 씨하고 김용민 씨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했어요. 아, 1000명 하면은 이게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암 세포가 조그마한 게 하나 딱 생기더라도 그것이 확 번져버리면은 죽어버려요. 그 1000명이 그게 아주 그 무서운 1000명이라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했다고. 서울에서도 안진걸 씨가 했고, 서울의 소리 그저 백은종 씨가 또 주최해서 했다고. 그것이 아주 조그마한 암덩어리 하나로 보이지. 5천만 명 중에 1000명, 수원에 1000명, 서울에서는 1000명이 넘었다고. 그 한 3, 4천 명, 한 5천 명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라고. 일어날 때에 민주당 이 의원들은 이 완전히 그 공천받는 데만 신경을 쓰고 또 내각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계속 그 안동김씨 그 세력들처럼 말이지. 이 판이 내 거니까, 우리들 거니까 이렇게 이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국민들 뭐 도탄에 빠지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그냥 힘을 합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완전히 이제 저 새로운 데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걸 타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어떤 것이 있었어요. 이건 있은 거는 사실이잖아, 그게. 안 그래? 근데 이것을 내가 뭐 텔레비를 안 봤지만은 보도를 안 한다고. KBS, MBC, SBS에서 보도하느냐? 안 해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보도하느냐? 안 해요. 유튜브 시대니까. 그래서 안단 말이야. 유튜브를 이제 우리 내가 참고로 보라고 이제 방에 국가혁명당 방에 올릴 때도 조심이 된다고. 왜냐니까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따르면 사람들 속에서도 천차만천 구만천이거든. 청천만천 구만천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근데 누구라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이렇게 진짜 없다고. 그렇다고 불가능하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은 진짜 그렇다고. 최근에 만난 사람들이니까.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처음 듣는 노래는 따라 부르기가 힘들어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거기 와가지고 참 뭐 장사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열심히 믿다가 막 최근에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음해하는 그런 배신을 때리는, 누구 말도 등다리에 칼을 꼽는 그런 천벌을 받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윤석열을 이렇게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재명이라면 막 이빨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미묘한 그런 문제를 올릴 때는 아주 조심스러워요. 내가 조심스럽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봐야 되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린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서울에서 지금 이제 타도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왜냐? 이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최경영 총장이 대통령이 반드시 되고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을 하고 세계 황제가 돼서 이 세상이 지상 나군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상을 봐야 된다고. 밖에 현상. 2년 전에는 나는 현상에 무시했거든. 왜냐? 이 80억 인구 다 합쳐봐야 발톱에 때도 안 되고 말이지 먼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대통령 허경영 총재님께서 뜻이 이루어진다고만 했지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무시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는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상황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야 될 때에 그래서 그걸 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변희재 씨가 그 김용민 씨라든지 변희재 씨, 윤창중 씨 이런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중도를 몰라요. 세금 고용은 공은 색이다 뭐 이런 거는 몰라요. 모르는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웬간한 사람은 그 앞에 가가지고 대화하면은 3분 대화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책도 많이 읽었고 경제도 많이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경제를 잘 모르잖아요. 솔직한 말로. 지금 어제 변희재 씨가 한 말 중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1달러가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1,000원, 1,100원, 뭐 1,000 이렇게 했는데 1달러 주면은 보통 우리가 1,000원으로 계산 많이 했는데 1,200원 했는데 지금 1,400원이라고. 1,400원 넘었다고. 넘었는데 거기 1,700원, 1,800원까지 가게 되면은 엄청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 기시다를 만나려고 이렇게 막 애걸복걸 한 것도 돈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그 같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일 스와프 이제 그 총재님께서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씩 준다는 것은 한미 스와프를 통해서 이제 그 하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이제 그 바이든하고 기시다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패가 됐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패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 1달러가 이제 1,400원, 1,500원, 1,6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영끌족이라고 이제 돈을 뭐 3억, 4억 이렇게 빌려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뭐 부산이라든지 이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얼마 안 되지만은 뭐 3, 4억, 5억 뭐 이렇지만 또 좋은 거는 10억도 넘는 사람 있지만은 그러나 서울에 비해서는 가격이 영 적잖아요. 그러나 서울에는 최하가 10억이잖아. 10억, 뭐 15억, 20억 이렇다고 아파트. 근데 그걸 이제 사기 위해서 대출을 뭐 2억, 3억, 4억, 5억 이래 받는데 이제 이자 내야 될 이자비가 엄청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국가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았지 그냥 받진 않았다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전부 다 이제 빠져나간단 말이야. 정말 알거지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경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변희재 씨가 서울대학교 미학과 나왔어요. 학사지만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책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볼 때에 이거는 윤석열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믿을 게 안 되고 이재명이도 보니까 겁이 많다 이게야. 안 그래도 이재명이는 양쪽에서 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재명이도 겁이 많고 저 밑에 민주당 애들 좀 썩은 놈들이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확 바뀌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지. 이래가 바뀌어야만이 완전 새로운 보수가 돼야 된다. 변희재 씨 말은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끌어당겨버려야 된다 이거지. 그 사람 주장이 그렇고 그 사람 생각이 그렇고 그래서 어제 그런 집회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제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올렸는데 보니까 왜 이런 걸 올렸느냐. 총재님께서는 저 대통령에 대해서 일제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랬었지. 더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고,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대원군이 미친 척 해야 살아남는다고.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재심을 앞두고 말이지. 경남고고 출신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의 그 양아들이 될 수가 없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비밀 보좌관으로 있을 수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판결 놓으면 잘못된 거잖아. 경남공고 출신도 아닌데. 경남공고가 다닌 적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 재심을 앞두고 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총재님께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걸 다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는 일체 좋지 못한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되지. 그걸 알죠. 알지만은 돌아가는 상황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니까 텔레비에 언론 방송을 안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심상찮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니까 조금 전에 그 윤창중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 가을을 넘기기 힘들겠나. 자기가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왔으면은 그 성남 비행기장 앞에서 자기가 사죄를 하고, 그 사람 말이 그래요. 윤창중 씨 말이 사죄하고, 자기 부인이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이제 법에 잣대를 받도록 해야만이 제대로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올 가을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직접 들어보려면 들어보세요. 어제 한 걸 내가 오늘 들었으니까. 그분은 그 윤창중의 칼럼 세상 2022년 9월 24일 어제 한 거 찾아보면 나온다고. 그 분명히 올 가을을 못 넘긴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변희재 씨도 그래요. 변희재 씨는 올 한 11월 달.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말이 반복이 되는데 저기 10월 달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전 대통령님께서 무슨 한마디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상당히 지켜봐야 될 그 문제예요, 지금. 그 한마디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경랑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러는데 결국 이제 강신업이라고 강신업 말대로 이제 일이 많이 되니까 증거 인멸한 거 김철근이라고 자기 비서실장한테 7억 원의 어떤 물품을 사주기로 하고 각서를 쓴 그걸로 그거를 증거로 해가지고 이제 구속을 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구속시키고 야당 대표는 쌍방울인지 두산 문제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수박들하고 국민의힘당의 이제 내각제를 선호하는 세력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합작해서 이재명이를 치버린다고. 목이 날아간다고. 날아가게 되고 또 이제 지금 대통령 이제 사무실에 있었던 장재원이가 밀어넣었던 한 100명의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전부 다 목이 다 날아갔다고. 그런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지.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미 이제 물로 말하면은 백도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리랑카 사람들보다 못한가? 스리랑카에서는 대통령 물러났잖아 이번에.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시운을 타야 된다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이것을 받쳐줘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선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에요. 나는 이 돌아가는 상황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압축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행동을 총재님 말씀에 기준에서 행동을 하지. 이미 나는 40년 전에 이미 나는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고. 내가 그 이야기는 한번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올 2022년 올 가을에 뭐 시집 가는 게 아니고 올 가을에 올 겨울에 미국에서도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드러나지 않을까 지금 하는 이 판이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그 어제 명단을 내가 올려놨는데, 내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그 저기 성재코 이제 SUNGJAEKOO라고 하시는 분이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올려놨는데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미국 전직 대통령은 거의 다 해당돼요. 부시 아버지, 아들, 아버지, 그리고 이제 클린턴, 자기 부인 힐러리, 오바마 부인, 지금 바이든, 그 영국 왕실, 바티칸, 교황 세력, 아동 성매매, 성학대, 아드레노콜린. 나는 아드레노콜이라는 말씀은 이거 유튜브가 폭파되는데 나는 조회수가 적어서 폭파가 안 돼서 다행이라고. 이것이 이제 터지지 않는가 이 판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이번에 중간선거에서도 다시 또 부정선거를 획책하면은 EBS 비상방송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런 말도 있다고 지금. 이 판이라고 지금. 이 판이고, 지금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이재명을 자꾸 구속시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수 유튜버들 보면은 이재명이 윤창중 씨도 이재명이 구속시키라고 그렇게 하고, 보수파에서는 계속 그런다고. 그런데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 대개년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젊은 여성들 파가 있어요. 있어요. 그 말을 내가 좀 험악한 말인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참 어떤 평론가의 말대로 임시 과도기적으로 지금 잠시 있는 것 같으면은, 과도기라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면은 제2공화국이 9개월 갔어요. 또 어떤 대통령 후보는 내가 누구랑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되면 처음에는 한 4개월 갈 거다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있다고. 그 말이 이제 용산으로 이사를 가서 그 말 액땜을 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지금 그 당시 초창기에 그 말씀한 대로 많이 되고 있다고도 봐야 돼요. 하여튼 간에 지금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은 지금 그 복잡 미묘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오늘이 25일이고 이제 9월 30일 해봐야 5일 남았는데, 정말 그 이경재 그 변호사, 최순실의 그 변호인, 이분이 9월 30일까지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도 지켜보고, 공수처에서도 이제 자꾸 압력을 엄청 넣는가 보더라고. 안 그러면 한동훈이 목이 날라가니까, 한동훈이가 증거 인멸을 했거든. 태블릿에 청와대 김한수 태블릿을 써가지고 최서원 거다라고 이렇게 했었다고. 했었을 때 그 밑에 검사 3사람은 이미 고소가 됐고, 그런데 이제 공수처를 이렇게 압력을 주는 모양인데, 워낙 물증이 또렷하니까 이제 공수처에서도 한 방 떠때릴 것 같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어제 내가 오강과 진성을, 그 말을 잘못했는데 오강하고 진성인데 내가 말을 잘못했더라고. 진광과 오성으로 발을 잘못했던데, 정말 그 오강과 진성의 그 역할을 지금 변희재, 김용민 이런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걸 보느냐니까, 2년 전에 내가 내 친구하고 보는 각도가 틀리니까, 나는 내가 살아온 내역이 전부 다 이래 보면은 그 허경영 총재님이야말로 참 신인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삼국시대를 접고 후천 정력 상생 시대를 이제 여시고, 쉽게 말해서 아주 돈 걱정 없는 아주 좋은 세상을 된다고 확신을 해가지고 총선에 출마도 했고, 또 누가 뭐라 그래도 당선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단 말이야.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물론 부정선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뭐 100석, 200석 이렇게 개헌할 정도는 못 얻었단 말이야. 아무리 부정선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듯이 이제 사회를 현상을 보여야 된다고. 그리고 현상을 보니까 아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무슨 뭐 충동질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지금 돌아가는 것이 그냥 이거 뭐 5년 그대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김태형 심리학자 이분도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앞당겨진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노영희 변호사도 그러고. 그게 지금 현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말은 조심하고 미친 척 해야 살아남았던 그 대웅군처럼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돌아가는 이 흐름은 정확하게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알면서 입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기다리는 사연. 오늘 처음 들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노래는 무을수록 좋다고. 항성의 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세상이 어무한 것을 말하여 주